손상복구 어떻게 할 것이냐, 열람 발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래 딱 공부하면 됩니다. 반출은 이동금지거든. 그럼 여기서는 꼭 두 개만 나누면 돼.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신청서. 이러면 나누면 돼요. 그럼 등기부는 전쟁 천지리비에는 못 나가.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손상복구거든, 멸실방지 처분이거든. 이거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여기서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의 키가 아니고 등기부냐 신청서냐만 키입니다.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서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람 발급이거든. 열람 발급. 이때는 이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돼. 발급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대리인이 있잖아요. 등기 기록을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가 없지만 부속 서류를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가 뭐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임 발급기는 전부 증명서는 O, 일부 증명서는 X, 16장 이상이면 뭐다? X.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제 신청이 왔거든. 그럴 때 이렇게 따가세요. 표제부는 정답입니다. 1월 이내에.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거든. 그러면 표제부에 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1월, 하나가 멸실등기 1월. 그러나 멸실등기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지체 없이 되죠. 그러면 갑구는 소유권 보존은 X,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는 O,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며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되죠. 상무계약은 반대급 부의행위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래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자, 일단 이걸 먼저 외우는 겁니다. 법에서 단독 신청하는 거는 100개가 돼.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 그래서 보세요. 소유권 보존 단독입니다. 상속, 회사 합병, 포괄승계. 포괄승계가 상속이죠. 단독입니다.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미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단독이다, 단독 아니다, 단독.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뭐다? 단독.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아직 안 배웠어. 이것도 단독이에요. 그래서 6개입니다. 6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은 있잖아요. 보세요.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공동이에요. 이때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업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 이익을 보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걸 조금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민법상의 의무자 권리자와 등기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같습니다. 같은데 또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갑, 을, 병입니다. 그럼 을이 등기를 안 가져와.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온다는 게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 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마다 있다. 됐죠? 그런데 명의는 을의 명의로 된다. 병의 명의로 된다. 을.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 신청인은 누가 된다? 병.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를 수도 뭐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 신청 적격은 그냥 4개만 하면 됩니다. 퇴하, 민법상 조합, 학교, 엄면독립, X.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잃어내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 따라서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은 확
확정 판결. 오케이?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마다 없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오늘 해도 되고 10년 있다가 해도 되고. 맞죠? 네. 그 다음에 판결서와 유사한 거,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도 판사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러나 공정인 작성에 공정정서는 O 덱스다 X. 딱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겁니다. 성소는 O, 패소는 X, 원고는 O, 피고는 뭐다? X.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 피고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1월 2일 매매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근데 1월 2일 매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7월 1일 판결. 그래서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원인일자는 판결 선고일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입니다. 서류.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반드시 판결서,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가야 됩니다. 확정됐다는 증명서까지 들고 가야 돼. 두 번째,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 O,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정보마다 X. 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지르라는 검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 꼴딱 하고, 판결서를 갖고도 등기할 때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해. 꼴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자,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저입니다. 명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럼 명인은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도 시작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거 명인과 의무자 권리자와 신청인은 법인, 비법인이 답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답이 다른 겁니다. 결론은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은 안 올립니다. 안 올리니까 성명 주소만 써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써.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가 필요 없어. 비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를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는 게, 올린다는 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러면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비법인은 할 수마다 없다. 법인은 도면은 반드시 컴퓨터로 거래가야 돼. 그게 전자문서. 비법인은 종이에 거래가도 돼.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거든. 여기서 일단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신청 정보는 신청서의 내용이고, 첨부 정보는 신청서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첨부시키는 서류가 첨부 정보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신청서에는 요러면 딱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건 1신청서 주의 시험하고 관계없겠죠? 근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돈 은행에 10억 빌리는데 돈이 제가 부동산이 없으면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대결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저당권 등기가 10개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도 10개가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가 제출을 해도 마다 된다. 아까 전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꼭 외우세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순위번호는 하나만 부여합니다. 순위번호가 하나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럼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에 가면은 아까 전에 요 말만 딱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보세요. 처음에 갑하고 을, 요게 당사자입니다. 이 집을, 요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사고 팔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거든. 부동산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됐죠? 자, 그럼 등기 사항입니다. 이게 등기, 원인, 일자, 목적. 됐죠? 그러면 1월 2일 매매가 1월 2일이 원인일자, 매매가 등기 원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죠. 그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신청인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고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신청서의 내용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그 옆에 말 그대로 추가되는 내용이 첨부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계약서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거는 전부 다 첨부 정보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필요적 기대, 임의적 기대거든. 답만 딱 외웁니다. 아, 공시법 시간에 모르겠거든. 돈은 필요적이고 시간은 임의적이고 시간은 예외가 없다. 돈은 필요적인데 치료, 이자, 보증금만 돈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의적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